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시온이 김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은 봄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봄나들이, 봄꽃 많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봄 제철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는 봄 제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이야기 함께 해주실 황강혜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또 이렇게 봄이 되니까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뭐 계절마다 이렇게 음식을 한 번씩 소개하는 거는 이거 뭐 즐거운 정도가 아니고 가슴 설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예. 그 사계절이 있다는 게 그냥 교과서에서 피상적으로 배울 때는 몰랐는데 사회생활을 하고 저도 매년 지나면서 아,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어서 사계절마다 다른 식재료가 나오고, 예, 그게 또 나날이 한 주씩 한 달씩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음식 공부를 하면서 황홀합니다. 아, 그럼 봄에는 주로 어떤 계획과 어떤 공부를 하시는지? 뭐 그거는 숨 쉴 필요도 없이 바로 이야기를 하자면 나물 이야기죠. 아, 나물. 봄나물은 글쎄요, 음식 마니아라는 분들은 뭐 봄나물들 시작이 되면 이 가슴 설렙니다. 이번에는 어떤 게 나왔을까, 어떤 맛일까. 네. 그러면 나물 중에서도 좀 어떤 게 좀 맛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도 있지만 좀 그 중에서 조금 더 요즘에 좀 많이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예, 요즘 많이 먹는 게 아니고 5,000년 전부터 많이 먹었고 당군 신화에도 나오는 나물이 쑥입니다. 쑥? 예. 쑥이 참 불행히도 요 봄을 4월, 5월 정도를 넘기고 나면 쑥이 억세서 못 먹거든요. 5월에도 못 먹거든요, 때로는. 쑥부터 시작을 해서 뭐 냉이달래 다 나오고 그다음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정주부들이 좋아하는 원추리 같은 것도 있고. 원추리. 예. 귀하기는 2월 달부터 울릉도에서 나오는 전어나물이라는. 전어나물이요? 예. 그건 이제 2월에서 3월, 4월 초까지 어떻게 해서 먹는데 뭐 한반도의 나물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먹는 게 약 60종까지는 됩니다. 60종이요? 설마 그렇게 먹겠냐 그러는데 실제 다 헤아려 보시면 한 60종 먹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나물, 특히 봄에 나는 이 나물들이 뭐라지 좀 상큼하고 맛있잖아요. 그 맛만큼 또 영양가도 굉장히 높죠. 그 뭐 심지어는 초봄에 처음 나는 나물은 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걸 먹으면은 진짜 약처럼 이렇게 좋아지고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봄에 나는, 그런데 입에 넣으면은 때로는 쓴맛이 나는 게 있다. 그래서 쓴맛을 피하지 말고 봄나물은 대부분 쌉싸름합니다. 근데 그게 맛있는 거니까 나물을 통해서 꼭 맛있는 것만 찾지 말고 아,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고 그 중에는 나물 중에는 쓴맛이 나는 것도 있으니 쓴맛 나는 나물을 우리 몸이 원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은 좀 많이 챙겨 먹어라 오히려. 아,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누니까 군침이 도는데 그 나물에 이렇게 밥 쓱쓱쓱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만 나누지 말고 음식을 딱 차려놓고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아니, 지금 이게 나물만 가지고 이렇게 가득 찰 정도로 상이 정말 한 상 가득 차려졌어요. 와, 지금 나와 있는 나물이 지금 세보니까 저기 뭐 대략 지금 10개가 좀 넘거든요. 예. 와. 10여 가지 되는데 이제 제가 산나물 이야기를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요 한 종류를 가지고도 여기 있는 7가지,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거 전병까지 해서 8가지인데 요걸 나물 무침 방법, 절임 방법, 조리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우리가 산나물을 그렇게 먹은 게 아니고 흔히 산나물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먹지 않았느냐.
아니고 네. 배가 고픈 사람들은 그냥 허겁지겁 아무렇게나 해서 양 많이 해서 먹죠.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 다 다르게 한 거는 요 맛이 가진 거를 우리 선조들은 다 몸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이 나물과 이 나물의 맛이 어떤 건지를 다 알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간을 안 했고 네. 이거는 간을 좀 강하게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병을 살 때도 요거 지금 부추물을 들여갖고 전병을 낸 건데 예. 요렇게 다 간을 하거나 소금 간을 하거나 간장 간을 하거나 식초 조금 절여서 하거나 거의 날 것으로 내놓거나 그게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맛을 우리는 다 느꼈다. 아,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필이면 그 곰이나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 싶다. 그 이제 그 신화에 보면은 쑥과 마늘이 나오는데 물론 마늘은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먹는 마늘은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늘이 아니고 그 마늘이라고 애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늘이지만 지금의 명이나물, 산나물이거나 혹은 달래가 아닐까라고 추정은 하는데 쑥은 그때부터 있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빨리 먹어보죠. 지금 요게 좀 궁금해요. 이게 앞에 있는 게 이게 지금 구절판인 건가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구절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형태는 아니고 이렇게 칸을 다 지워놨죠. 이거는 그 형태만 본뜬 건데 사실은 이게 원래 잡채입니다. 잡채. 이게 원래 잡채예요? 여러 가지 채소 모듬이 잡채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당면이 한반도에 들어온 게 1920년대입니다. 그러면 궁중잡채는 무엇이며 당면이 들어간 잡채는 그러네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만든 거지 엉터리고 원래 잡채는 광해군이 잡채를 먹고 나서 신하들한테 얻어먹고 벼슬을 줬다. 그래서 이제 잡채상서라는 말이 조선시대 광해군 시대에 있었다. 네. 그 다음에 1670년경에 쓴 음식 디미방이란 책에 잡채가 나오는데 요 형태의 중간에 꿩고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하고 산채하고 들나물하고 고기하고 꿩고기하고 먹는다. 네. 요게 잡채입니다. 아, 이게 잡채군요. 예. 진정한 잡채 오늘 또 먹어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먹는 잡채다. 방법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먹는 방법은 네. 각자 좋아하는 대로. 각자 좋아하는 채소를 넣어서.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 한번 요렇게 드시면, 주면 제가 권하는 방법은 네. 향이 좀 덜할 것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냄새가 연한 것, 약한 것부터 먹어야 뒤에 것을 제대로 느끼고 앞에 것도 느끼는데 너무 센 걸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먹을 때 네. 약한 것들이 향이 안 나죠. 그럼 이렇게 딱 보시면은 제일 먼저 대략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서는 버섯을 먹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는 제일 마지막에 먹어야 될 게 이게 지금 양념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네. 머윗대인데 머윗대가 겉으로 봐도 양념이 많이 된 것 같으니까 이걸 좀 마지막에 먹고 그 다음에 역시 기름 맛을 이기는 맛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원추리를 지지듯이 튀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원추리를 아마 6번째 정도 먹고 네. 그 다음에 요 4가지 중에서는 지금 요거는 생것입니다. 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날 것을 이 이제 쑥부쟁이라는 건데 혹은 요거하고 방풍나물하고 비슷하니까 보통 방풍이라고도 그러고 쑥부쟁이인데 네. 쑥부쟁이는 양념도 덜했고 좀 살아있다. 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전호나물인데 네. 문제는 이게 살아있는데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호나물은.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순서대로 먹되 네. 향과 맛이 약한 것부터 강한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의 드시는 대로 따라서 한번 먹어볼게요. 예. 자, 그러면 요 전병도 지금 예. 부추물을 들인 거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손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해서
젓가락질을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은 네. 요 위에다가 그냥 올려놓고 하셔도 되는데 아, 네. 처음부터 여러 가지를 섞지 말고 요거 하나만 맛을 보거나. 네. 배고프시죠? 아, 하나 맛을 볼까요? 버섯을. 이 버섯의 맛과 향이 지금 네. 뒷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죠. 그러고 나서 싸 먹어야 버섯 맛을 안다. 자, 이렇게 싸서. 예. 일단 버섯 같은 경우는 다들만 알고 계시지만 고소한 향이 있잖아요. 예. 이 전병이랑 싸지는 또 색다르게 맛이, 이 전병의 어떤 그 쫄깃쫄깃한 식감이랑 버섯이랑 섞이니까 탱글탱글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걸 먹어보면 되죠? 이게 뭐 네. 동초라고도 그러고 하는데 이제 남쪽 제주도와 호남 경남 쪽에서 많이 먹는데 유채 종류입니다. 예. 유채. 유채. 예. 시금치 비슷한 맛이 나고 끝에가 약간 지금 쭉 씹다 보니까 매콤한 향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끝 부분에서 약간 쌉싸름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네. 제가 젓가락질이 조금 되는 분들은 네. 원래 제대로 먹는 거는 요렇게 하나씩 얹어서 잡채로. 예. 네. 요렇게 하면은 진짜 잡채가 된다. 그래서 본인이 네. 뭐 특별히 피하지 않으면 네. 맛을 좀 본 다음에는 네. 이렇게 다 한번 얹어보라. 이렇게 해서 조금 미련하게 먹으면 네. 그러면 이게 좀 크네요. 이렇게 좀 잘 싸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쭉 다른 맛이 풍선 터지듯이 느낌이 나셨잖아요. 예. 이 전병이 이게 딱 감싸고 있다가 예. 씹는 순간 향들이 쫙. 네. 그래서 하나하나의 맛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느낌에서 정말 맛있구나. 이게 잡채구나.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요거 이게 미나리 강회라고. 강회. 예. 왜 근데 강회예요? 강회? 거친 회라고 보통 예전에는 채소들도 이렇게 회라고 불렀거든요. 아, 날것이라서 예. 회라고. 아. 요건 물에 데친 건데 보면은 네. 아주 예쁘게 잘 묶었죠. 이렇게. 네네. 그 이제 이거는 경북 청도에서 나오는 한제 미나리라는 네. 그 청도 한제 미나리를 잘 즐기시는 거는 네. 죄송하지만 이 잘 만드는 초장도 네. 피하고 그냥. 먹어보라. 아, 그냥. 알겠습니다. 지금 이 미나리 먹으면서 아마 방송 보시 침을 이거 몇 번 삼켰는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즙이 좀 많이 나와서 지금 벌써 이거 한 번 먹으면서 꿀꺽꿀꺽 몇 번 삼켰거든요. 그런데도 그 향이 남아있죠. 네, 향이 남아있고 이 즙이 삼켜진 다음에 나는 향과 처음에 씹었을 때 나는 향이 또 다르네요, 이게. 예. 음. 전 개인적으로 근데 굉장히 지금 먹어보고 싶은 게 네. 이거 보고 싶은 게 이 음식이거든요. 지금 저기 뭐예요? 냉이 튀김인 것 같은데 냉이 튀김. 예. 그런데 옆에 이렇게 지금 가루를 뿌려놨는데 네. 콩가루 같은데 네. 그러면은 요걸 요렇게 뿌려놓은 거는 찍어 먹으라는 이유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 뿌리나 이런 데 보면은 요 가루가 지금 묻어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럼 이걸 묻혀서 지금 이렇게 튀겼다는 건데 네. 이게 어떤 맛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냉이 튀김인데 냉이 콩가루 튀김인지 먹어보겠습니다. 예. 도저히 궁금해서. 한번. 저도 매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은 1년 동안 냉이를 한 번도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럼 냉이를 저도 매년 여러 번 먹는데 뭐 된장찌개도 넣어 먹고 나물로도 해 먹고 근데 이렇게 튀김을 하니까 또 각별하네요, 맛이.
그 튀김 말씀해서 좀 궁금한 게 튀김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좀 시작이 됐을까요? 튀김은 우선 조선시대 때는 제사를 모시는데도 그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전이나 네. 이런 종류는 하지 마라, 너무 화려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기름이 없었으니 이런 튀김 네. 푹 빠뜨려 가지고 끄집어내는 식의 튀김은 불과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아. 그 전에는 이제 전 부치듯이 이렇게 해서 네. 기름을 사용을 했고 기름은 귀했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는 거는 사실은 대두유가 외국에서 수입이 많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 이 많이 난리가 났어요. 이 다양한 향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식욕이 지금 올라온다는 이쯤에서 저 된장찌개 한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죠? 이게 방풍나무를 적절하게 조리를 해서 이렇게 찍어 먹으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제 찐 거 형태가 많을 거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음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한 분이 홍길동전을 썼다고 알려진 네. 교산 허균이라는 분인데 네. 허균이 도문대작이라는 책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한 게 내 외가 강릉에서 방풍죽을 먹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방풍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보면서 다 궁금했지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서 아 방풍 저거 찐 거 같은데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먹겠습니다. 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나물 많이 먹으면은 이제 이른바 말하는 중풍, 네. 풍을 막는다고 해서 방풍나물이라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그냥 아마 그 바람풍자는 사실이니까 쓸 때 바람을 막는다라고 해서 특히 이제 해안가에 모래가 있고 한 땅에서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방풍나물도 독특한 향이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예전에는 방풍으로 죽도 끓여 먹었습니다. 지금은 방풍죽 끓여 먹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넉넉했는데도 음식은 잃어버리고 있다. 이거 향이 진짜 굉장히 독특하고 약간 예. 비릿한 향이 좀 예, 들어가 있고 예. 한 대여섯 가지 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에. 그러니까 여기에 10종류 이상의 채소들이 있으면 네. 각각 한 3가지 정도만 향과 맛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네. 적어도 우리가 이 간단한 밥상에서 30가지 이상의 맛과 향을 느낄 수가 있다. 대단한 거죠. 마지막 뭐가 들었는지 선생님께서 열어주시죠. 밥이죠. 이야. 뭐가 얹어져 있네요. 쑥 같기도 하고요. 향기 자체가 달아요. 이거는 어떻게 먹으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간장으로 비벼서 드시면 되고 네. 그 간장은 봄철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달래장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게 달래장이죠? 달래를 조금 썰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던 양념들 네. 뭐 마늘을 곱게 다져 넣는다든지 붉은 고추 저렇게 좀 넣는다든지 또 뭐 요리하는 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저는 맛있는 달래장을 찌끄려서 먹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예. 달래장 여기 좀 해서 달래장을 살짝 이렇게 자, 네. 그래서 장을 듬뿍. 이게 지금 간장보다는 여기 안에 들어간 또 채소들을 같이 넣어서 먹는 게 그렇죠. 그걸 넣어서 먹으면은 네. 여러 가지 채소의 맛을 입안에서 또 느낄 수가 있죠. 아주 간단해 보이는 행위지만 네. 장에다가 채소를 저렇게 넣으면은 밥 요 조금에도 지금 여러 가지 채소들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쑥에 달래 지금 뭐 고추에 예. 자, 어떤 맛일지. 이게 또 이 안에서도 씁쓸한 맛과 향긋한 이 나무들이 있으면서 밥이 있으니까 훨씬 네. 달달한 맛이 느껴지네요.
야, 오늘 정말 건강도 제대로 챙기고 이렇게 너무나 맛있는 음식 먹고 있는데 또 저희가 저희끼리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니까 너무나 죄송해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손쉽게 이 봄나무 음식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음식을 해주실 건가요? 참나물 달래 무침이랑 취나물 무침으로 하겠습니다. 참나물을 우선 손으로 뚝뚝 잘라서 지금 너무 부드러우니까 매실청 한 숟가락, 설탕은 살살, 통깨. 근데 여기 사과는 왜 있는 거예요? 좀 더 상큼한 맛이 나라고 넣었어요. 그리고 고춧가루, 그리고 소금으로 간하는 거야. 간은. 나물은요 너무 손으로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살살살 다루어줘야 돼요. 너무 많이 세게 묻히면 풋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그러면 나물이 하나 묻혀졌어요. 이제 간장을 조금 넣겠습니다. 간장. 이 나물이 지금 너무 상큼하기 때문에 나물 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마늘을 안 넣고 파만 조금 다져서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봄나물은 굳이 마늘을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조금 넣겠습니다. 소금. 그리고 참기름. 많은 양념이 필요하지 않고 재료의 맛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또 저렇게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중요한 게 나물이 이렇게 또 산에 가서 캘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봄에는 잘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산에 가서 뭐 어르신들 막 이게 봄나물 캐고 하시는데 그냥 막 다 따서 먹으면 되나요? 연세가 드신 분들, 네.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 이미 나물이 위험한 나물도 있으니까. 근데 바깥에서 가서 관광객으로 가거나 혹은 내가 잘 모르는 데 가서 네. 나물을 잘 모르면서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하고 동행을 하라. 왜냐하면 네. 혀가 마비되는 것부터 몸에 상당히 독성을 끼치는 나물까지도 있고, 불행히도 그 나물이 우리가 먹는 식용으로 쓰는 나물하고 생김새가 크게 구별이 안 갈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나물 한번 잘못 먹으면은 뭐 혀가 마비가 되거나 몸에 그런 게 있으니까 네. 반드시 산나물을 채취해서 먹겠다고 생각을 할 때는 네. 그 지역에서 잘 아는 분이나 혹은 나물 전문가하고 같이 동행을 해라. 아, 그렇군요. 사실 그 곳에 계신 분들은 계속 봄마다 가서 네. 캐서 드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잘 아십니다. 네. 잘 모르면 뭐 캐세요 하고 여쭤보고 계시면 되겠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예. 봄나물, 봄철 음식들 더욱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제발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나물은 나물이 가지고 있는 맛을 그대로 드러내게끔 양념도 가급적이면은 줄이고, 특히 굉장히 향이 강한 참기름이나 참깨나 혹은 기름 종류들은 가능하면 줄여라.
부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름 많이 넣으면은 부추 맛이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봄나물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봄나물에서 맛을 찾으려 하지 말고 손을 많이 대지 말고 양념을 줄여라. 그렇군요. 아, 봄이 사실 생각보다 길지 않잖아요. 이 봄에만 나는 제철 음식들 여러분들 충분히 즐기시고 맛있게 또 건강하게 봄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음식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쇼니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활기차고 건강하게 봄을 보내는 생활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걷기나 산책을 하도록 합니다. 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단한 운동을 해야 하는데요. 걷기나 산책은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주 3회 30분 정도 하면 체력 증진과 심폐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둘째, 비타민을 먹도록 합니다. 봄은 활동량이 늘어나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요. 비타민을 섭취하면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도록 합니다. 봄은 건조함과 동시에 미세먼지도 많은 계절인데요. 수분을 섭취하면 건조함은 물론 체내 미세먼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봄철 큰 일교차로 인해 호르몬 분비가 불균형해지므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체 면역력 강화를 위해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도 생활 수칙을 잘 지키셔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브라보 청춘 클럽.